안녕하세요. 파킨슨병이 있다고 해서 매일이 힘들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. 오늘 여러분의 하루를 좀 더 활기차고 긍정적으로 만들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하나 같이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. 자, 아침에 눈을 딱 떴을 때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드시나요? 아, 오늘 하루는 또 어떨까 하는 걱정이 슬쩍 고개를 들 수도 있죠. 그런데요, 파킨슨병을 내가 싸워 이겨야 할 적이 아니라 같이 잘 관리해야 할 동반자라고 생각의 방향을 살짝만 틀어보면요, 정말 신기하게도 하루 전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요, 아침에 활기차게 하루를 시작하는 법부터 굳은 몸을 깨우고 또 든든하게 에너지를 채우는 방법, 그리고 마음과 안전을 돌보는 법, 마지막으로 하루를 편안하게 마무리하는 것까지 이 모든 과정을 차근차근 함께 따라가 볼 거예요. 자, 그럼 활기찬 하루의 시작.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좀 뻣뻣하게 느껴지실 때가 많죠? 이 굳은 몸을 부드럽게 깨워주는 아침 스트레칭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. 아니, 스트레칭이 뭐 그리 대단하냐고요? 이게 그냥 시원하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. 파킨슨병이 있으면 관절이 굳고 근육이 약해지기 쉬운데요. 아침에 딱 몇 분만 투자해서 스트레칭을 해주면요, 그날 하루 전체의 움직임이 정말 놀랍게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. 내 몸의 기능을 지키고 다른 사람 도움 없이 내 생활을 꾸려나가는데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되는 거죠. 어떤 동작들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? 첫 번째는 등 뒤로 젖히기. 양손으로 허리를 딱 받치고 상체를 부드럽게 뒤로 넘기는 거예요. 10초 정도. 가슴이 시원하게 펴지죠? 두 번째는 팔을 뒤로 뻗는 겁니다. 등 뒤에서 깍지를 끼고 팔을 쭉 뻗어서 가슴을 활짝 열어주세요. 이것도 10초. 그리고 마지막은 의자에 앉아서 허리 비틀기. 한쪽으로 몸을 틀어서 의자 등받이를 잡고 어깨 너머를 바라보는 거죠. 양쪽 다요. 이게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파킨슨병 때문에 자꾸 앞으로 쏠리는 자세를 바로잡아주고 몸의 균형을 찾아주는 데는 최고예요. 자, 이렇게 몸을 좀 풀어줬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몸을 깨워볼 시간이죠. 특히 균형 감각,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. 넘어지지 않고 안전하게 생활하기 위한 운동들을 좀 알아볼게요. 파킨슨병을 앓고 계신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뭘까요? 바로 낙상, 즉 넘어지는 겁니다. 한 전문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. 태극권의 느리고 부드러운 동작은 우리 몸의 중심 잡는 능력을 놀랍게 키워줘서 낙상 위험을 크게 줄여준다. 정말 그렇죠? 태극권이 왜 그렇게 좋은 운동으로 꼽히는지 바로 이 말에 다 담겨 있습니다. 태극권 말고도 좋은 운동이 정말 많아요. 가볍게 걷거나 노르딕 워킹도 좋고요. 신나게 춤을 추는 것도 아주 좋죠. 실내 자전거도 안전하고 물에서 하는 수영이나 아쿠아로빅은 관절에 부담이 없어서 더 좋고요. 또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 같은 간단한 근력 운동이나 요가도 빼놓을 수 없죠. 여기서 핵심은 뭘 해야 한다가 아니라 내가 즐거운 걸 꾸준히 한다는 거예요. 억지로 하는 운동은 오래 못 가잖아요. 내가 재밌어서 매일 하고 싶은 걸 찾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. 자, 열심히 운동해서 몸을 깨웠으니 이제 든든하게 에너지를 채워줘야겠죠? 그런데 파킨슨병 환우분들은 식사할 때 약 때문에 신경 쓸 게 좀 있잖아요. 특히 레보도파 드시는 분들, 약과 식사를 어떻게 똑똑하게 관리할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. 우리 근육이 빠지지 않게 하려면 단백질 섭취가 정말 필수적인데요. 문제는 이 단백질이 레보도파 약효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이에요. 왜냐하면 약이랑 단백질이 우리 몸에 흡수되는 통로가 똑같거든요. 둘이 같이 들어가면 서로 내가 먼저 갈 거야 하고 경쟁하느라 정작 중요한 약이 제대로 흡수되지 못하는 거죠. 그러니까 단백질을 먹지 말라는 게 절대 아니고요. 언제 먹느냐? 바로 이 타이밍의 핵심입니다. 자, 여기 표를 한번 보세요. 아주 간단한 규칙이 보이죠? 예를 들어 아침 8시에 약을 드셨다면 아침 식사는 1시간 뒤인 9시쯤에 하는 거예요. 이때는 약 흡수에 방해가 안 되게 통밀빵이나 아보카도처럼 가벼운 걸로 드시고요. 그리고 점심약을 12시에 드셨다면 단백질이 있는 식사, 닭가슴살 샐러드나 두부 같은 건 1시쯤에 드시는 거죠. 저녁도 마찬가지고요. 약과 식사 사이에 최소 1시간, 이 간격만 잘 지켜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팁. 단백질을 한 끼에 몰아서 드시기보다는 아침, 점심, 저녁에 골고루 나눠서 드시는 게 훨씬 좋아요.
약 흡수에도 좋고 우리 몸이 근육을 만드는데도 훨씬 효율적이거든요. 이런 작은 식사 습관의 변화가 약효를 높이고 몸에 힘을 더해주는 큰 차이를 만듭니다. 자, 몸을 움직이고 또 든든하게 먹어서 에너지를 채웠습니다. 그럼 이제 뭘 해야 할까요? 바로 우리 마음을 돌보고 우리가 생활하는 공간을 안전하게 만드는 일입니다. 몸 건강만큼이나 정말 중요하죠. 몸이 불편하다 보면 자꾸 집안에만 있게 되고 사람 만나는 게 꺼려질 수 있어요. 근데요, 이 고립감이라는 게 마음에는 정말 적이에요. 친구랑 전화 한 통하는 거, 동네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환호회 모임에 나가는 거. 이런 사소한 연결들이 우리 마음을 지탱해주는 최고의 약이 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안전, 특히 낙상 문제. 이건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. 그냥 한번 쿵 하고 넘어지는 게 아니거든요. 특히 어르신들에게는 고관절 골절 같은 정말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예방이 최우선이고요. 우리 집을 그냥 쉬는 곳이 아니라 낙상 위험이 없는 안전지대로 만든다는 생각으로 한번 둘러보셔야 해요. 어떻게 하면 되냐고요? 아주 간단한 것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. 화장실에는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고 벽에 튼튼한 손잡이 설치하기, 거실이나 복도에 너저분한 전선이나 발에 걸릴 만한 작은 카펫은 싹 정리하거나 바닥에 완전히 고정하기, 밤에 화장실 가실 때 어둡지 않게 야간등이나 센서등 켜두기, 그리고 집안 전체를 환하게 하고 문턱이 있다면 없애는 게 좋겠죠. 이런 간단한 것들만 점검해도 훨씬 안전해집니다. 그리고 또 혼자 계시는 어르신들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 같은 제도가 있어요. 위급할 때 버튼 하나로 바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으니 꼭 알아보시고요. 필요한 보행기나 안전 손잡이 같은 복지용구도 대여할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세요. 자, 이렇게 활기찬 하루를 보내고 이제 잠자리에 들 시간입니다. 편안한 마무리를 위해서 낮 동안 쌓였던 긴장과 스트레스를 스르르 풀어주는 시간을 가져볼까요? 영상 가이드에 이런 말이 있어요. 코로 숨을 길게 내쉴 때 내 몸 안에 있던 부정적인 에너지와 스트레스, 아픔 모두가 밖으로 나갑니다. 정말 멋진 말이죠? 우리가 매일 쉬는 이 숨이 사실은 우리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아주 강력한 도구라는 걸 잊지 마세요. 복식호흡 한번 같이 해볼까요? 먼저 편안하고 조용한 곳에 자리를 잡으시고요. 한 손은 배 위에 살짝 올려보세요. 자, 이제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십니다. 배가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 게 느껴지시죠? 그리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면서 배가 스르르 꺼지는 걸 느껴보세요. 다른 생각은 잠시 잊고 오직 이 숨의 움직임에만 집중하는 겁니다. 잠들기 전에 이렇게 몇 번만 반복해도 마음이 정말 편안해지고 잠도 훨씬 깊이 들 수 있을 거예요.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이 하루 일과가요, 여러분에게 주어진 아주 강력한 도구입니다. 이걸 다 어떻게 해? 하는 부담은 갖지 마세요. 아침에 스트레칭 한 번 더 하는 것, 식사 시간 조금 신경 쓰는 것, 이런 작고 긍정적인 행동 하나하나가 쌓여서 더 단단하고 활기찬 내일을 만들어 가는 거니까요. 자,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. 나의 오늘 하루는 어땠나?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작은 실천들이 바로 여러분의 내일을 만드는 벽돌이 될 겁니다. 내일은 또 어떤 활기찬 계획으로 하루를 채워보시겠어요?